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차트 문제를 한번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는 114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알고 계시는데 묶음 세로 막대형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뭐를 바꿔야 돼요? 이중축 혼합형 형태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최초 이중축 혼합형으로 만들어라는 문제가 아니라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볼게요. 제1작업에 있는 구분이라는 데이터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연수식까지 데이터 중에서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딜 보시냐면은 법례를 한번 보실래요? 법례 뭐가 들어갔나 보세요. 분양금액과 실투자금, 그렇죠?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문제지 하단에 이미지 캐주얼 뭐 이런 거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 종류네. 매장 종류. 그러니까는 의류 매장만, 그러니까 과일 코너는 빠지고요. 보세요. 자, 제가 마우스로 클릭 해볼게요. 매장 종류가 이미지 캐주얼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과일 코너는 안 할 거고 0 캐주얼 클릭하고 건강식품 건너뛰고 진 캐주얼 골프웨어 2개 하나 건너뛰고 신사정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양금액과 실투자금액 두 줄에 두 칸 잡고 하나 건너뛰고 또 한 줄 하나 건너뛰고 두 줄 그리고 하나 건너뛰고 신사정장. 자, 블럭을 제가 잡았는데 이 상태에서 삽입 세로 막대형 묶음 세로 막대형을 한번 눌러 볼 겁니다. 예, 저처럼 요렇게 지금 차트 형태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성공하신 겁니다. 참고로 나는 100번 해봤는데 틀린 것 없는데 이 차트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덱에서 사용하는 엑셀 2007에 버그가 생긴 거니까 2010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버그를 다시 업데이트 하려면 불편해요. 본인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2010으로 하시면 되고, 시험장 컴퓨터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는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차트 결과가 기본적으로 나왔는데요, 얘를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 이동 버튼 누르셔서 뭐 한다? 차트 1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제4 작업이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시거나 엔터 누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차트 시트에 완성이 됐고, 화면 하단에 1작업에서 작업한 차트가 왼쪽에 제4작업이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얘를 드래그 해야 되겠죠? 드래그해서 3작업 오른쪽 끝에다가 옮겨 놓으셔야 돼. 예. 어떤 부분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했고, 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하시오 했고, 새 시트로 이동하고 4작업 시트로 바꾸시고 했고, 여기까지 세 가지는 한 거죠. 네 번째, 손으로 짚어가면서 해볼게요. 레이아웃 1번 하래요. 그러면 차트 레이아웃 도구에서 11개 중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차트 스타일 중에 몇 번째 거? 10번째 거 하고, 그 다음에 차트 자체를 선택해서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홈에 가서 도둠이란 글꼴을 고르시고
13포인트. 13포인트가 없으면 13이라고 쓰고 엔터. 화면에 채우기 효과는 질감 양피지를 하나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차트 종류의 차트 영역에다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된다 그랬죠? 그럼 채우기에 가서 뭐 하라고요? 질감, 그림 또는 질감에 가서 그 질감을 뭐로 바꿔라? 양피지. 양피지가 어떤 건지 마우스로 첫 번째는 파피루스요, 두 번째는 캔버스요, 여기 뭐 화석도 있네. 물고기 화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석들이 보이죠? 녹색 대리석 뭐 이런 거요. 편지지도 보이고요. 근데 양피지가 어디 있나? 예, 여기 있네. 세 번째 줄 끄트머리에 양피지. 양피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그대로 이 도구 대화 상자 그대로 두시고 어디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여기는 뭐 하래요? 없음. 채우기 없음 하래잖아요. 그렇죠? 투명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지금 이제 다섯 번째 조건까지는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제목 서식의 제목. 그러니까 제목 영역을 클릭하고 글꼴 홈에 가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요. 맑은 고딕이고 굵게 돼 있고 2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단색으로 채워야 되는데 무슨 색으로? 흰색으로 채우고, 테두리는 실선으로 하나 그려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테두리의 색깔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지금 차트 제목 안에 들어가는 단색 채우기를 흰색 하라 그랬으니까 흰색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선이 없었는데 선을 하나 넣어주면 되지. 실선으로. 그게 흑백 문제지라 검정인지 파랑인지는 모르니까 하시면 되고, 이제는 뭐를 고치면 되죠? 내용만 고쳐주면 되지. 내용만. 의류 매장의 분양 금액과 실투자금 비교. 글자를 쓰시면 되죠. 예, 글자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차트 제목의 내용을 입력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서식 일곱 번째네. 일곱 번째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실투자금 계열이면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을 클릭해서 어디 가서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 변경하래요. 아니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 아무 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뭐로? 꺾은 선인데 네 번째 꺾은 선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이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에요. 이거 바꿔주래요. 이렇게 바꿔주래.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된 꺾은 선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서식을 누르던 컨트롤 1번 눌러서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네. 보조축으로 보내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내져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일곱 번째 서식의
실투자금 계열의 차트 종류 빨간색을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지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 캐주얼이니까 이거네요. 빨간색의 꺾은 선 중에 두 번째 포인트 있죠. 두 번째 포인트 0 캐주얼에 해당하는 거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은 그 하나만 다시 재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해라? 레이블 추가. 레이블 추가하래요. 근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위치가 책에는 왼쪽에 돼 있고 문제지에는 우리는 오른쪽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위치에다 클릭하고 위치가 아니라 그 값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럼 어디다 하래요? 왼쪽으로 보내래. 어떤 거를 내가 꾸몄는데 없는 거를 내가 나타나게 명령을 줬더니 원하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더라. 그러면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예, 그럼 계열 서식에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꾸민다!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해결 보는 겁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 눈금선 보이세요? 이 중간중간에 눈금선 있지 않습니까? 그 눈금선에다 클릭하고 왼손으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스타일에 가서 대시 종류를 뭐로 하래요? 긴 파선 하래. 긴 파선. 그러니까 뭘 꾸미는 거지 않습니까? 엑셀에서는요,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문제도 있지만 입력되어 있는 걸 가지고 대부분 꾸미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긴 파선으로 꾸며놨고요. 그 다음에 축 볼게요. 축. 왼쪽이 글자가 좀 다르다. 숫자 값이 4천만원씩 2억까지 가 있는데 어디인지 아시겠죠? 지금요? 갑축이라고 불리우는 부분. 갑축. 아직 갑축 제목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갑축에다 클릭을 해보면 축 서식이 뜨고 이때 최대값은 얼마예요? 2억 200 000 주단위는 지금 2천만원씩 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얼마로? 4천만원씩 4천만원씩.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오른쪽 숫자도 실투자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1억까지 2천만원 단위로 가고 있네. 오른쪽에 주단위가 얼마씩 가 있어요? 2천만원씩 가 있다고. 2천만원씩.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최대값과 고정, 그 주단위 값이 고정으로 돼 있고 뭐 자동으로 돼 있고 한 걸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때 1억 그런 게 아니라 1.0 알파벳 2에 8 하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거 이 숫자를 아셔야 돼요. 이게 잠깐만 메모장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1 곱하기 10의 8승 이런 얘기예요. 얘는 2 곱하기 10의 7승. 이거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10의 8승이라는 거는 동글뱅이가 이렇게 척척척, 그렇죠? 2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말은 뭐예요? 요 내용이지 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숫자를 저처럼 200만원씩 가야 되는데 이걸 자동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100만원씩 가잖아요. 1000만원씩 가잖아요. 1000만원씩. 얘를 고정에다 놓고 제가 숫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요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2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은 직접 여기다 뭐로 써도 돼. 이 부분을 뭐로.
2천만 원을 써도 돼요. 이렇게 2천만 원을 쓰셔도 된다고. 쓰셔도 되는데 뜻은 알고 넘어가자 이거지. 이 뜻이 무슨 뜻인지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고치셔도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빠져 있어요? 값축 제목이 빠져 있잖아요. 축 제목이. 그거는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 그룹에 있는 축 제목에 가서 지금 새로 축 제목을 하나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가로축, 보조값축도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 부분을 뭐로 고치면 된다? 분양 금액 하고 고쳐 쓰면 되고, 분양 금액 이렇게 고쳐 쓰면 되고. 선생님 그때는 예. 홈탭에 글 포인트 설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글 포인트라는 말을 언급을 안 했죠? 언급 안 했잖아요. 위에서 예. 차트 영역에 대해서 전체 영역을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도둠에 13포인트 하라고 그것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실투자금이라고 돼 있는 거고. 지금 좀 어색하게 돼 있는데 뭐를 고쳐야 돼요? 법례명 변경해서 법례명을 저 위로 올릴 거거든요. 법례명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려놓고 나서 그때 이 축 제목의 위치를 다시 조정할 겁니다. 자, 축 제목에 가서 기본 세로 축 제목에 있는 걸 가로 제목으로 고쳐줬고 추가를 해줬고, 그 다음에 보조 세로 축 제목에 있는 그래서 가로 제목으로 놓고 글자를 쓰고 올려도 되고, 올린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하고 나서 글자를 쓰셔도 되고, 글자를 써놓고 옮기셔도 되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법례명 변경하는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 그렇죠? 디자인에 가서 데이터 선택.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분양금액 이 글자를 그냥 분양금액 네 글자로만 고치래잖아. 얘를 그럼 편집에 가서 분양금액이라고 고쳐 쓰고, 실투자금도 편집에 가서 실투자금이라고 고쳐 쓰시면 돼요. 어디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고쳐 주셔야만이 법례명이 변경이 된다. 법례명이 변경이 된다.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시면 되고, 이 법례명은 어정쩡하죠. 위치가 위도 아니고 왼쪽 오른쪽 아래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얘를 끌고 가야 돼요. 끌고 이렇게 가시면 돼. 근데 가실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법례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또는 법례 안에다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8개 점이 나타나는데, 이 8개 점 중에서 마우스를 테두리 선에다 갖다 대보시면은 사방 화살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방 화살표. 이때 끌고 가시면 돼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왼쪽에 주축의 제목과 오른쪽에 보조축 제목과 법례가 위치가 바뀌면서 공백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디를? 그림 영역을 클릭하고, 그림 영역을 클릭하면 8개 점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적절히 공간을 풀어주셔야 돼요. 적절히 풀어주시고, 이제 법례명을 다시 위치에다 옮겨놔 주시면, 그리고 이제 축 제목의 위치도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이 딱 맞게끔 위치만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도형 그릴 겁니다. 도형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별 및 현수막이 있나요?
별이 아 여기 있네. 여긴 어디 있나요? 칠각형 여기 기본 도형에 있나요? 아 별밑 현수막에 포인트가 7개인 별이 있죠. 근데 기본 도형에도 칠각형은 있어요. 그건 아니고 별이 7개니까 모서리가 7개니까 삐족삐족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글자를 써볼까요? 분양 금액 엔터 치고 최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해주면 되겠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색깔은 하얀색으로 채우나요? 글자 색깔은 검정인가요? 예. 선생님 어떻게 해야 분양금액하고 최고가 아래 위로 딴 줄에 나오게 돼요? 해보니까 막 분양금액 최고요? 분양금액 엔터 최고. 근데 분양 금액에서 벌써 줄이 된 거예요. 바뀌어요. 아 그런 경우는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얘를 그렸는데 네. 분양 금액 이렇게 내려갔다 이거죠. 예, 그냥 알아서. 별이 작아서 그렇지. 자 보세요. 얘가 지금 도형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도형을 크게 그리면 다 나타납니다. 예. 도형의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니까 조금은 넉넉하게 좀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입니다. 교과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완전 정복 5대1 정복 1번 완전 정복 그래프 5대1 정복 1번 문제입니다. 지금 113페이지 하단에 문제제 보니까는 공연별 아트센터 예매 수량 현황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출력되는데 얘는 3차원이에요. 3차원 쪼개진 원형입니다. 예. 자, 중요한 거는 하단에 보시면 친정엄마, 아가씨와 건달들, 구름빵, 그리스, 지킨앤하이드하고 예매 수량 현황이죠? 그럼 볼게요. 공연명이 공연명 클릭하고 세종문화회관 회관컷 빼는 거예요. 그리고 아트센터 유니버셜 아트센터하고 LG 아트센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연명 그 다음에 친정엄마 아가씨와 건달들 구름빵 그 다음에 잭 더 리퍼 빼고 그리스 지킨앤하이드 그 다음에 예매 수량이니까 예매 수량 클릭하고 820 클릭하고 750 598 그리고 705 빼고 780 950 예. 그리고 삽입에 가서 원형에 가서 3차원에 쪼개진 원형 하라고 돼 있으니까 3차원 쪼개진 원형 딱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매 수량 차트가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차트 이동해야 되겠죠. 차트 이동하고 뭐라고? 제4작업 만들어 놓고 엔터 또는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위치는 만들어 놨습니다. 조건, 종류 3차원 쪼개진 원형으로 했고요. 데이터 범위 지정했고요. 위치 4작업으로 이동했고 예. 그 다음 네 번째 거 레이아웃 몇 번 하래요? 6번째 거 하고요. 6번째 거 하고
스타일 몇 번째 거? 26번째 거 하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10번째 거, 18번째 거, 26번째 거 이런 거 많이 내요. 왜 그러냐? 얘가 제일 예뻐요. 여기 이 두 번째, 10번째, 18번째, 26번째 얘들이 제일 예뻐요. 그거 누르라고 하면 누르면 되지 뭐. 아니면 뭐 시험 문제 요구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건 뭐죠? 홈에 가서 맑은 고딕 하시고 14포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 가서 파피루스 첫 번째 파피루스를 해주시고 파피루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는 어디에? 그림은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이 그림 채우기예요. 클릭하고 얘는 채우기 없음 하면 투명이 되는 거죠. 그래프가 보이는 영역을 그림 영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 예, 아까 자동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동 하면 주로 차트 영역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라고? 채우기 없음 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없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 서식 꾸며야 됩니다. 제목 클릭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글꼴에 가서 궁서체 굵게는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24 자, 처음 나오는 문제가 있네요. 우리 처음 본 거. 자, 차트 도구에 디자인과 레이아웃과 서식이라고 있어요. 차트 도구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있지 않습니까? 그 서식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가서 워드 아트 스타일에 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강조사 반사 그라데이션 채우기니까 어디나 저 끄트머리인가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영역? 네, 그라데이션 채우기 강조사 반사라고 하는 부분이 저 끝에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지는 칼라로 나와 있죠. 교재가. 그래서 거기 보라색을 찾아가 보면 끝에 있는 건 대충 아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시험장의 시험지는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보라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세요. 문제지의 글자는 채워져 있죠. 보라색은 떠나서. 그럼 우리 화면에서 꽉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 게 저쪽 그라데이션 채우기 회색, 그 다음에 이쪽에 뭐 그라데이션 채우기 강조 1 파란색하고 보라색하고 세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윤곽선만 보이잖아요. 앞에도 좀 있구나. 여기 파란색도 있고 약간 주황색도 있는데 요런 거를 마우스를 쓱 갖다 대보면 강조사 반사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야 돼. 이거를 클릭하시면 글자가 되죠. 글자는 아직 안 고쳤죠? 고치면 되죠 뭐. 동현별 아트센터 예매수량 하나 이렇게 해서 바꾸면 되죠 뭐. 글자 제목은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에 가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는데 우리 시험 문제 디자인에 가서는 뭐 했어요? 레이아웃 뭐로 해라, 차트살 몇 번으로 해라, 그 다음에 법례 글자가 두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데이터 선택에 가서 고쳐주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뭐 했어요? 아까 축제목 넣어주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범례 위치를, 우리 책에도 지금 범례 위치 바꿔야 되잖아. 범례 위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아래로 착 내려가요. 범례는 좀 이따 하겠지만은 지금 범례 항목이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거는 범례 가서 아래쪽, 그럼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예. 자, 지금 6번째까지 했어요. 조건. 7번째 보세요. 레이블이 뭐냐면 지금 25% 몇 퍼센트 보이는 부분 있죠. 25% 21%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글자에 가서 글자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 값 그게 레이블이에요.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레이블 서식이 보이는데 우리 책에는 뭐뭐 보이게 하래요. 레이블에 가서 항목과 뭐? 값. 백분율은 빼는 거죠. 백분율 빼는 거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요. 지금 책에서 항목과 값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백분율이 체크되어 있었으니까 백분율은 빼줘야지. 당연히 빼줘야 되겠죠. 그런데 구름빵 다음에 598매라고 적혀있고 지킬앤 하이드 쉼표 950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는 컴마로 구분되어 있어요? 아니면 줄이 바뀌어 있어요? 자, 밑에 보세요. 화면 밑에 레이블 옵션의 밑에 보시면 컴마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줄바꿈으로 하세요. 이 얘기예요. 줄바꿈. 그럼 지가 알아서 줄이 바뀌어요. 위아래로. 보면 볼수록 새롭죠. 예. 그냥 쉼표로 돼 있으면 쉼표로 구분해서 보여줄 거냐, 내용이 다른 거니까 줄을 바꿀 거냐. 우린 줄 바꾸라고 했으니까. 예. 자, 그 다음 데이터 계열을 한번 볼게요. 데이터 계열은요, 아까 제가 글자를 클릭했더니 레이블 옵션이라고 떴었고, 이번에는 막 이 둥그런 그래프 있죠. 둥그런 거, 피자를 쪼개는 것 같은 둥그런 거, 그쪽 동네에다 클릭을 했더니 이제 계열 옵션이라고 떠 있어요. 계열 옵션. 여기서 어떻게 하래요? 첫째 조각을 얼마로 바꾸래? 0도라고 돼 있는데 얘를 120으로 바꾸래요. 120으로 바꾸래요. 바꾸면 어떻게 된대요? 바꾸면 돌아가겠지 뭐. 120도 회전했으니까. 120도 회전했으니까 이제 그리스가 올라가겠지. 자, 그 다음 이제 범례는 오른쪽에 가 있는데 보세요. 아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범례를 레이아웃 탭에 가서 범례를 클릭해서 아래로 내려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지금 범례를 클릭했더니 아까 뭐가 이렇게 계열 옵션에 있던 서식이 범례를 클릭하면 범례 서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아래쪽 내리셔도 돼요. 여기서 아래. 이거를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내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정쩡한 위치가 있어요. 어정쩡한 위치. 아까 연습하던 거는 상단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어정쩡한 위치로 가 있었거든요. 범례가. 그런 건 드래그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아래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딱 눈에 보이면 따라서 아래쪽 하면 되고, 그럼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못한 게 뭐가 있나 보세요. 못한 게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에 최다 예매 수량이라는 하얀색 바탕에 글씨만 써주면 되지 뭐. 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설명선 첫 번째 거 아닌가? 두 번째 건가?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그렇죠? 설명선의 두 번째 거.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갖고 드래그해서 최다 예매
글자 쓰시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 흰색으로 칠하고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노란 조절점이 있어요. 노란 조절점을 길게 쭉 빼면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최다 예매 수량이라는 글자를 써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는 좀 넉넉하게 그려놓고 쓰세요. 그리고 조절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이상 없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교재 115쪽에 나와 있는 정복 3번 문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 116과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복 4번과 정복 5번 문제는 제가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느 부분을 모르시는 건지, 아 내가 몰랐었는데 컨트롤 1번 대화 상자를 불러서 클릭했더니 알게 되었더라 하는 거를 본인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의고사 또 관연도 나왔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풀어보시고, 제가 문제지는 인쇄해서 가져올 테니까는요, 최근에 시험 봤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지들, 이런 문제지들은 제가 다 인쇄해서 가져올 테니까는 그 문제지 갖고 우리 풀어보면 돼요. 이 책 가져오셔야 되고요. 예, 제가 문제지 가져와서 여러분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